갑니다. 보충 영상입니다. 보충 영상입니다. 보고 주말에 한번 예습 복습해서 싹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어차피 요거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쭉 기본 개념문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고 내가 앞에 밑에 있는 구체적인 예제는 안 풀 테니까 위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게 모두 차수가 1이어야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같은 경우. 그럼 밑에 보면 2x-y 더하기 3은 제로 같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밑에 거는 4x 플러스 8은 x하고 x가 미지수가 한 개잖아. 미지수가 한 개이므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야. 밑에 2번은 그럼 이런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 항상 우리가 앞에서도 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지수가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y를 우리는 해라고 하고 이 xy 두 개가 나오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x하고 y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쌍으로 묶어서 x,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어떻게? x,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6에 대해서 x가 4하고 y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는 6이 되어서 참이 되어서 4, 2는 해가 돼. 하지만 마이너스 1, 8을 대입해보면 성립하지 않아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서 거짓이야. 마이너스 1, 8은 해가 아니야.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 해가 뭔지 알아봤는데 이러한 해를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 직접 한번 요거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x하고 y가 자연수일 때 x하고 y라고 하는 게 자연수일 때 x, 3x 더하기 y는 10을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래. 그러면 우리가 x하고 y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이 해를 푸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표를 그리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 표를 그려봐서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이 언제 이 1차 방정식이 등호가 성립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x하고 y를 직접 하나씩 대입할 거야. 단 자연수일 때만이야. 자, x하고 y에 대해서 x하고 y 중에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주로 잘 두면 돼.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고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잖아.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 3을 기준으로 하나씩 대입해보면 계산이 훨씬 간편하게 빨리 끝나.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이니까 내가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3 곱하기 1 더하기 y니까 3 곱하기 1 하면 3이잖아. 3에다가 뭐를 더해야 10이 되냐면은 7을, 즉 y는 10에서 3을 빼면 7이잖아. 자, 똑같은 방법으로 x가 2일 때 대입을 해보면은 3 곱하기 2 하면 6이고 y에다가 10에다가 6을 빼면은 4잖아. 따라서 2일 때는 4고 3 곱하기 3, 이 3자리, x자리에 3을 대입을 해보면은 3 곱하기 3 하면 9야. 10에서 9를 빼면 1이잖아. 따라서 y는 1이 돼. 똑같은 방법으로 x에 4를 대입하면 3, 4, 10이잖아. 12에서 2를 빼야 10이 돼.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xy는 자연수일 때만 찾아. 따라서 여기는 해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7, 4, 1 계속 3씩 줄어들잖아. 이 이후에는 더 줄어들어서 음수가 계속 나올 거야. 따라서 뒤에는 해가 없어. 그렇게 찾아보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쌍으로 생각을 해야 돼. x가 1일 때 y 값은 7이야. 따라서 이 상황을, 이 해를 우리는 x, y, 즉 1,7로 표현을 해. 요 상황을 우리는 2,4로 표현하고 요 상황을 우리는 3,1로 표현을 해. 따라서 이 세 쌍이 나와서 우리는 해는 요거 세 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요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뭔지 알아봤고 거기에 해를 알아봤고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 방금까지 알아봤어. 자,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어. 무수히 많은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반드시 해가 일반적으로 한 개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들어가는 거야. 자, 연립 방정식,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룰 건데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앞에 큰 중괄호를 적어줘. 그래서 x 플러스 y는 5와 4x 마이너스 5y를 위에 있는 1차 방정식, 밑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한꺼번에 괄호로 적어줘. 왜?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보면 그 의미가 나와. 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즉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의 순서상 xy 값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위의 식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밑의 식도 만족하는 xy를 찾으려고 우리는 연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방정식과 밑의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찾는 거야. 따라서 똑같은 거야. 이 해를 나왔으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는 해를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뒤에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쉬운 방법을 가간법하고 대입법을 배울 건데 지금 밑에 한번 예를 직접 한번 보면서 그래도 아직 이 의미를 직접 한번 살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위에 x 더하기 y는 4하고 2x 더하기 y는 6이라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푼다는 것은 뭐? 이 풀어보자라고 읽고 우리는 해를 찾는다. 라고 읽어보면 돼. 자, xy가 자연수이므로 위에 기역, 첫 번째 기역의 식을 직접 아까 얘기했지.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규칙적으로 찾는 좋은 방법은 직접 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직접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기역의 해를 찾아보니까 x가 1일 때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뭐를 해야 4가 되냐면 4에서 1을 빼면 3이 되잖아. 자, 똑같은 방법으로 x가 2일 때 2 더하기 2는 4가 되니까 2,2고 x가 3일 때 3,1, 3,1을 더해야 3하고 1을 더해야 4가 되잖아. 4일 때는 제로가 되는데 우리는 제로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까지야. 그래서 기역의 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쌍이 나와. 자, 같은 방법으로 니은의 해를 구해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하면 돼. x가 1일 때 계산하면 2가 되니까 y는 4가 되고 x가 2일 때 계산하면은 2,2가 돼. 그 중에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식도 만족하면서 밑의 식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를 찾는 거야. 따라서 공통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면 2,2하고 2,2가 같잖아. 따라서 위의 식도 만족하면서 밑의 식도 만족하는, 즉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2,2인 거야. 이렇게 연립 방정식의 해의 의미랑 해를 어떻게 푸는지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봤던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매번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씩 찾기는 나도 그렇고 수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귀찮아서 이런 방법은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으로 주로 나오는 게 가간법이라는 것과 대입법 이라는 두 가지 스킬을 이제 채워두는 거야. 요 두 가지 스킬은 언제 어느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개를 풀어주지만 너네 손에 익어야 돼. 지금 손에 익은 친구들도 있지만 안 익은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 가간법이랑 대입법 혹시나 지금 이게 익숙하다 싶으면 뒤에 조금 더 넘겨서 보면 돼. 자, 그리고 가간법. 자, 그래서 가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가간법이라는 거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자. 가간법이라는 거.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야. 가간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한다.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소거한 후 1차 방정식 푼다. 해 구한 해를 각각 대입을 해서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면 돼. 내가 옆에 있는 예를 직접 한번 풀어볼게. 자, 5x-2y는 마이너스 9라는 위에 1차 방정식과 밑에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고자 하는 거야. 자, 내가 위에 있는 1차 방정식과 밑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을 해. 내가 없애고자 하는 문자. 자, 지금 하는 건 첫 번째로 원리부터 얘기를 해볼게. 원리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과부터 얘기해볼게. 자, 원리는 첫 번째 원리. 자, 일단 내가 밑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볼게. 밑에 있는 니은의 식에 양변에 일단 우선 2를 곱해볼게. 등호가 있으니까 좌우변에 양변에 2를 곱해도 역시 등호가 성립을 해.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면은 6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5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야. 자,
6x 플러스 2y랑 마이너스 2랑 같대. 자, 그러면 내가 밑에 5x 마이너스 2y하고 마이너스 9하고 같은데 이 상황에서 6x 플러스 2y랑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6x 플러스 2y를 적어볼게. 적고 6x 플러스 2y 얘랑 근데 마이너스 2랑 같대. 자, 내가 위의 식에서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을 해. 그래서 좌우변에 똑같은 수를 적어서 여전히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수를 적은 6x 플러스 2y랑 나머지 남은 마이너스 2랑 같대. 따라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식은 마이너스 9 플러스에 마이너스 2로 적어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계산해보니까 6x랑 5x랑 11에 동량끼리 계산해볼 수 있지. x끼리 계산하면 11의 x고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2y랑 계산하면 0이잖아. 따라서 11의 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따라서 11의 x는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 x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구한다. x는 마이너스 1을 위에 있는 식이나 밑에 있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돼. 왜?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하면서 밑에 있는 식도 만족을 한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을 아무 때나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일단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잠깐만 밑에 적혀있네. 마이너스 6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y는 플러스 4가 돼. 따라서 y는 2가 되겠네. 자, y는 2가 되니까 즉 따라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를 구했어. 즉 이 말은 마이너스 1,2가 실제로 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 덕에 왼쪽에 있는 식이 계산되어서 11의 x라고 깔끔하게 계산된 걸 보니까 그 원리는 좌우변에 똑같은 식을 더해서 한 문자를 소거해 줬던 거야. 근데 요 원리는 이게 원리고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은 6x 플러스 2y랑 5x 마이너스 2y에서 y 앞에 있는 계수를 절대값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쭉 그대로 보면 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계산이야. 두 번째 계산은 6x 플러스 2y 잠깐만 요거 저거 다시 적어보자. 5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고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내가 첫 번째에서 밑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했었잖아. 이거 왜 2를 곱했냐? y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을 맞춰주기 위해 대해서 자, 내가 그래서 니은의 양변에 2를 곱했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6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던 식 5x 플러스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라는 식 원래 있는 식 그대로 적어주고 자, y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을 맞춰줬어. 그 다음에 세로로 봐. 세로로 봐. 자, 세로로 동류한끼리 x하고 x끼리 동류한끼리 6x랑 5x랑 더하면 11의 x고 2y랑 마이너스 2y랑 더하면 실제로 밑에는 제로가 되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돼. 자, 그래서 이땐 등호는 그대로 적어주고 양변에 11을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 원리적으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주어서 계산되었던 11의 x는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보면은 y 앞에 있는 계수를 절대값에 y 앞에 있는 계수를 맞춰준 다음에 세로로 생각을 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양변에 위에 있는 식에다 밑에 식을 더하면은 y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식을 더해서 11x를 뽑아냈어. 그리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11을 뽑아냈고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 x는 마이너스 11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같은 방법으로 y는 2가 나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의해서 마이너스 1,2가 해입니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가감법은 어떻게 푸느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미지수 없애라는 미지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아까는 여기는 y 앞에 있는 2를 맞춰지도록 만들었어. 더하거나 빼서 더하거나 뺄 때는 세로로 보면 돼.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더해주면은 6x가 아이고야 11x가 되었었잖아. 요거 왜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사라지니까. 같은 방법.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문자의 앞에 있는 계수가 다르면은 더해주고 같으면은 빼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값을 갖게 한 후 부호가 같으면은 한 방정식에 다른 방정식을 빼면 되고, 왜?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2y였으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면은 y가 사라지잖아. 부호가 다르면은 두 방정식을 더하면 돼. 요게 가간법이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하나 풀어봤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요거 혹시 아는 학생은 넘겨도 스킵해도 됩니다. X, 내가 뭐를 해볼까? 요거를 635번을 해볼게. 5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5고 4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먼저 택하면 돼. 내가 x하고 x, y하고 y에 대해서 문자 x를 없애주고자 해. 자, 그러면 내가 주로 아까 x나 x 앞에 있는 개수의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면 돼. 5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잖아. 따라서 내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5를 곱하면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20으로 같아지잖아. 자,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분배해주면 되지. 이렇게 분배하면은 20x 플러스 28의 y는 마이너스 20, 밑에 분배해주면은 20의 x 더하기 5호 25의 y는 마이너스 5잖아.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개수가 이제 같아. 그러면 이제 가간법을 할 땐 세로로 보면 돼. 세로로 20x에서 20x를 빼면은 제로가 되잖아. 28에서 25를 같은 y에 대해서 28에서 25를 빼면은 3y가 되지. 자, 그리고 등호는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플러스 5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돼. 따라서 양변에 3을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5가 돼.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5를 구한 다음에 그 y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y 자리에 위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돼. 4x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5, 7에 35니까 마이너스 35. 이게 마이너스 5였잖아. 따라서 4x는 40. 따라서 x는 10이 되네. 우리가 10, 마이너스 5가 해입니다. 라고 이래서 이렇게 가간법으로 풀어봤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얘기할까? 마지막으로 가간법 할 때는 내가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택하고 없애고자 하는 문자를 택한 다음에 미지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적당하게 곱해. 이때는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면 돼. 적절하게 곱해서 최소 공배수. 아까 여기서 5에서 4를 곱하고 4에서 5를 곱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부호가 이렇게 같으면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면 되고 앞에처럼 부호가 다르면은 더해주면 돼. 그래서 한 문자를 없애고 한 문자를 없애면은 문자 하나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 그거를 적절하게 양변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눠서 x나 y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구해보면 돼. 자, 지금까지가 가간법이었다면은 우리가 나머지 한 방법 대입법을 한번 해볼게.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x는 y는 즉 x는 y는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항상 풀기가 좀 편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x는 요거부터 얘기부터 했다. x는 y의 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때 편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즉 x나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요거를 하기가 편해. 자, 왜냐면 자, 일단 예를 한번 보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5x-2y는 마이너스 9. 요걸 예를 적어볼게. 5x 잠깐만, 여기 맞지? 5x-2y는 마이너스 9랑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연립으로 해서 구해볼 거야.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x나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면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항상 편해. 지금 보면은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지. 자, 따라서 3x를 이항하면 즉 y는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 1이야. 즉 y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랑 같대. y랑 얘랑 같대.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랑 같아. 왜냐면 우린 연립을 해서 공통적으로 위의 식도 만족하면서 밑의 식도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y는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 y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성립을 해. 자, 그래서 5x-2에 y 자리에 요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 요 식을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적어줘야 돼. 괄호에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9잖아. 요거를 전개해보면 5x 더하기 6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요거를 해보면은 11의 x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마이너스 1을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y는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y는 2가 되네.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대입법을 썼던 주된 이유가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3x를 이항을 해서 y는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y는으로 정리하기 편할 때 항상 써. 이거는 언제 그러냐? x나 y 앞에 있는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y는 x는으로 표현을 해보면 돼. 자, 근데 아까 여기도 나왔듯이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어느 것을 이용해도 풀이 방법에는 해는 항상 같이 나와. 근데 그러면 두 개 다 나오는데 언제 뭐를 써요? 라고 얘기했잖아. 자, 순서 풀이 과정은 이래. 내가 첫 번째 보는데 연립방정식을 보는데 x나 y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바로 보이면은 주로 대입법을 항상 사용해.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즉 대입법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주로 가간법, 이때 가간법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즉 x나 y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절한 최소공배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 최소공배수를 만들어서 가간법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그래서 대입법을 지금 한번 써봤는데 내가 하나만 문제만 풀면 그렇잖아. 자, 요거 뭐 있을까? 643번을 한번 해볼게. 643번. 자, 643번에 x-3y는 마이너스 8이고 5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자, x 앞에 개수가 1이네. 따라서 3y, 마이너스 3y를 이항을 해서 x는 3y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네. 따라서 x랑 3y 마이너스 8이랑 같대. 따라서 x 자리에 3y 마이너스 8을 그대로 적어줘도 돼. 어디? 여기에. 자, 5에 5 곱하기 x인데 괄호가 있어. 대입을 할 때는 항상 괄호 적어줘야 돼. 3y 마이너스 8이고 더하기 2에 y는 마이너스 6이 되어서 3호 15에 y 마이너스 5, 8에 40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6이 돼. 요거 계산을 하면은 17에 y는 40에서 6 빼면 34가 되네. 따라서 y는 2가 되네. y는 2를 구했을 때 이 y를 위에 있는 식 밑에 있는 아무 데나 대입을 해보면 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 빼기 8 되어서 6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따라서 우리는 해는 마이너스 2,2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법은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 개수가 소수, 개수가 분수인 거는 자, 여기 보면은 괄호가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거거든. 괄호가 있으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량끼리 먼저 정리해보고 풀어. 봐봐, 여기 괄호가 있을 땐 괄호 앞에 2가 있을 때 2를 각각 분배해서 계산을 먼저 해주고 각각을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가간법, 대입법을 적절하게 뭐를 쓸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개수가 소수인 연립 방정식은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하면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형식으로 바꿔져. 개수가 분수이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가 정수로 고쳐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일 때는 내가 봐야 될 거는 분모만 보면 돼. 분모가 2하고 3 이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 곱하고, 여기도 분모가 3하고 4잖아. 따라서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 12를 양변에 곱해서 정수 개수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형식이랑 같잖아. 자, 그 다음에 A는 B는 C꼴의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때 A는 B는 C꼴에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다 같대. 그러면 두 개씩 묶어도 같아. 즉 A는 B, A는 C, A는 B, B는 C, A는 C, B는 C라고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근데 이때는 여기도 오른쪽에 보이지만 가장 간단한 거를 끼워오면 돼. 자, 봐봐. 여기 얘를 보면 x 플러스 2y, 3x 마이너스 2y, 그리고 4. 자, 세 식 중에 어떻게든 두 개씩 묶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중에 간단한 거 묶으면 돼. 그러니까 4가 제일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는 게 제일 식이 간단해. 봐봐. 오른쪽에 보면은 이 1, 2, 3번 모두 다 같은 해가 나오는데 뭐가 제일 간단해 보여? 3번이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 자, 따라서 간단한 거랑 두 개씩 묶으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7은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방정식, 해가 없는 연립 방정식. 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잠깐만, 요렇게. 연립방정식의, 요거를 내가 직접 예를 한번 해보자. 5x 더하기 3y는 2라는 식과 10x 더하기 6y는 4라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간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5하고 x를 없애주기 위해서 5하고 10의 최소 공배수 10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네. 자, 그래서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면서 새롭게 한번 적어볼게. 적어보면은 10x 더하기 6y라고 하는 게 4가 되네.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새롭게 적어보니까 요거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식을 그대로 10x 플러스 6y라 적었고 이거는 4가 되고 이게 연립이잖아. 자, 가간법으로 일단 해볼게. 자, 위 10x에서 10x 빼면은 0x고 6x에서 6y에서 6y 빼면은 0y잖아. 그리고 더하기 적어주고 4에서 4 빼면 0야. 따라서 0 곱하기 x, 0 곱하기 y라서 왼쪽은 어떠한 내가 x, y를 대입을 해도 항상 계산하면은 0이 나와. 0이랑 오른쪽도 계산하면 0이가 나오지. 따라서 0이랑 0이랑 같잖아. 내가 x에 y에다가 어떠한 수를 대입을 해도 항상 계산하면 0이고 0이랑 0이랑 같아서 내가 여기 있는 해는 무수히 많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왔던 원리는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똑같았던 거야. 그거는 내가 첫 번째 식, 기역번째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했기 때문에 이거를 곱해서 비교해 보니까 아예 애초에 같았던 식이었고, 같았던 식을 빼면은 어차피 0은 0이 나오는 거잖아. 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연립방정식이 어느 하나의 이차 양변의 적당수를 곱해서 나머지 방정식과 같아지면 연립방정식 해는 무수히 많아.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내가 원래 애초에 연립방정식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공통해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적당하게 수를 곱해보니까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았어. 따라서 원래는 두 개의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개의 방정식이었던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일반적으로 많어. 그래서 요 두 식이 아예 같았던 식이었으니까 애초에 요 식 하나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곱해서 두 밑에 있는 두 식이 같으면은, 즉 두 식이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자,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가볼게. 공식. 그러니까 자, 이게 왜 같았냐면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밑에 있는 두 식이 같았어. 따라서 적당한 수를 곱한다는 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개수의 비가 같은 거야. 즉, 밑에 첫 번째 내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1차 제로 c라는 1차 방정식과 a-x 더하기 b-y는 c-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내가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는 것은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같은 거잖아. 그 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수는 결국 얘네들끼리의 b, 즉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의 각각의 b가 같았기 때문에 직접 적정한 이 b를 적당하게 곱해서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랑 같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자, 두 번째로 지금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밑에 있는 식, 즉 위에 거랑 다시 한번 해보자. 5x 더하기 3y는 3이라는 것과 10x 더하기 6y는 4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해 볼게. 자, 그러면 내가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 볼게. 자, 그러면 10x 플러스 6y는 6이 되고 밑에 있는 식을 적으면 10x 플러스 6y는 4가 되잖아. 자, 이거를 가간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로로 계산을 해보면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6에서 4 빼면 2잖아. 따라서 여기 계산을 해보면 항상 0인데 오른쪽은 0이 아니야. 2잖아. 자, 그래서 내가 x, y에 대해 어떠한 수를 대입해서도 2를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항상 왼쪽은 0이거든. 그래서 즉 이 경우는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해. 해가 없다. 왜 해가 없었냐면은 내가 왼쪽에 있는 x하고 y에 있는 개수는 적절하게 곱하면은 같게 만들어줄 수 있었어. 근데 오른쪽에 있던 상수항은 적절하게 곱해서도 같게, 즉 왼쪽에 있는 적절하게 곱했던 수를 곱해도 오른쪽 상수항은 다르잖아. 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연립 방정식에서 어느 하나의 1차 방정식의 양변을 적당한 수를 곱했을 때 나머지 방정식과 x, y 개수는 각각 같으나
xy에 있는 개수는 같으나 상수항이 다르면 연립방정식에 해는 없다. 왜냐하면 왼쪽은 제로가 되고 오른쪽은 제로가 아닌 0이 아닌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요거는 x하고 y에 있는 개수의 b가 같고 뒤에 있는 상수항만 다르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공식으로 가지고 오면은 a-분의 a, b-분의 b, 즉 개수 x하고 y에 있는 개수의 b는 같지만 뒤에 있는 상수항의 b는 다르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 그래서 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는 나오고 그 원리가 되는 거는 한 번씩 따라 적어봤어. 자, 여기까지가 A 단계가 끝이야. 자, 이제는 B 단계 들어가 볼게.